관련된 내용들 포함해서 저희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시의 이 긴급 발표 내용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29명입니다. 600명대가 지금 9개월여 만이고 국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환자가 많이 나온 수치입니다. 상황이 참 안 좋은데 현재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교수님? 이제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정점을 언제 찍을지 그것도 매우 궁금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정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간에 지속되는 그 기간이 문제입니다. 예. 한 번에 1000명이 나오면 굉장히 두렵지만 그 다음 날부터 쭉 줄어들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차라리 한 번 맞을 소나기도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예. 지금 서울시 발표도 2주 안에 100명 이하로 하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예.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들도 만만치 않게 지금 고루고루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히도 고루고루 나오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뛰어서 환자도 수용하고 역학조사도 합니다마는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상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서울시의 발표를 두 분께서 함께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달라지는 이 조치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기는 해요. 예.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인구 밀집도를 보면 뭐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니까 결국은 당연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면 이것은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인데 결국은 서울 수도권 밀집도가 예. 가장 높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고 접촉에 의한 감염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미 사실상 뭐 2.5단계 부분에 따라서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예.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대중교통도 예. 지하철, 버스 모두 한 이제 20% 감축을 했죠. 근데 이것을 새로운 조치로는 30%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이제 경제를 고려해서 밤 9시까지는 식당 등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이제 포장 배달 외에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부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금 서울 멈춤,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으로 연말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마트 정도만 운영을 하고 포장 배달 정도만 허용을 하겠다. 자, 이 학원과 스터디 카페 어제 수능이 지났지만 예. 대학 전형은 12월 내내 계속되거든요. 오늘부터 이미 12월 한 후반까지 뭐 성탄절 전까지는 대학별 전형이 전 이게 더 걱정입니다. 수능은 동시에 학생들이 방역 당국이 철저히 준비한 위치 공간에 맞춰서 지금 이러한 이제 이 방역 스크린을 앞뒤로 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엄중하게 방호복까지 입은 예. 이 시험 감독관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어제 끝났어요. 예. 물론 이게 40여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모였다 흩어지다 보니까 수능에 의한 그런 확산 효과는 없겠는가? 아직은 뭐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미 이전에 확진된 감독관과 일부 학생들만 지금 확진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수능은 잘 넘어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 대학별 전형은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수백여 개의 대학의 이 학생들이 예체능, 실기 봐야 되고요. 예. 논술 전형 봐야 되고요. 면접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수시로 지금 흩어지고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이 전용 공간을 만들었지만 예. 대다수 대학이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확진자는 시험을 못 본다. 그럼 무슨 이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증상이 있는데 해열제를 먹고라도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거죠. 지난번에 유사하게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대학은 또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멈춤 기간이라고 서울시가 강화된 입장을 발표했는데 예. 우선 대학별 전형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예. 점에서 조금은 이제 이 한계가 있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 멈춤 기간을 실행이 됩니다. 이제 수능 이후의 상황까지 당국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긴급적으로 2주라는 시간을 잡고 맞습니다. 발표를 한 건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그 목표인 이 2주 내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국의 이 발표 내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예. 상당히 고민 끝에 고루고루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대본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준을 5단계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멈칫했잖아요. 예. 사실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 400~500명 단계가 됐는데도 안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그때에 400명 넘는 그 일주일간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에 수도권은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단 며칠 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단 며칠 차이로 발생하는 그 환자와 그에 따르는 위중증 환자를 계산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때를 놓치면 항상 실기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이 감염병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리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정말 선진 대국들이 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겠습니까? 예. 초기에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뭐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냈습니다만은 이미 시작된 불길은 1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낮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멈추고. 그러나 이 추세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내주셨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그 서울시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지금 가능한 곳이 8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추이라면 병상 부족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병상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늘 걱정입니다. 어저께 위중증 환자가 1명 줄었지만 사망이 7명이 늘어서 예. 사실은 위중증 환자 6명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 거고 지금 환자 전체적인 발생 숫자가 600대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위중증 환자가 발생합니다. 예. 최근에 발생한 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 정도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5%다가 좀 줄었습니다만은 2%만 해도 600명 2%면 12명입니다. 예.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든 여기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중환자실은 금세 부족해질 거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포천에 있던 분이 저희 경기 서남부, 남서부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서울을 다 거쳐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중환자실이 비어있다 하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자리에 딱딱딱딱 이제 그렇게 시간이나 거리에 맞게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정말 의료 관계자들하고 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수용시설 만드는 거하고 중환자 보는 거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늘 얘기하지만 중환자를 봐야 되는 전문의사들, 뭐 피부과 의사나 안과 의사는 중환자를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학과라든지 마취과라든지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중환자를 잘 안 보시지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준비를 시키고 간호사들 지금 많이 훈련은 했대지만 숫자가 예상했던 숫자에 지금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정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못한다면 지난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열심히 일하고 몸 바친 공직자들은 뭐가 되는 것이며 국민들은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던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라도 특히 중환자실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위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인력 플러스 치료 시스템, 병상까지 좀 확보를 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치료 병상과 관련해서는 네. 평론가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지금 저는 보시는지요? 정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 더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걱정입니다. 지금 500명대, 600명대까지 이제 올라갔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주 동안 우리가 서울시만 100명대로 떨어뜨려 보자. 이거 목표로서는 이렇게 해야죠.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짜되 문제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병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료 전문가 말씀대로 이제 가는데 예. 지금까지 400명대, 500명대를 우리가 보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뭐 수도권 내 전체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 전국 동시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그동안 우리가 참 잘해왔는데 먹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확산돼 있고요. 선제적인 검사를 하기가 어렵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대응해왔던 것은 조기 검사,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따르기가 어렵고 뒤쫓아가는 상황인데 이미 일주일 열흘 늦어지면은 N차 감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제일 무서운 대목은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이게 50대 이하의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앓고 지나가서 뭐 빠르면 한 일주일, 길면 한 10여일 내에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이 되지만 예. 그다음에 이 계속 연쇄되는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영역 내에 범주 내에 고령층이 걸리거나 기저질환자가 걸리면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근데 이 대응이 지금 어렵다는 거 하나. 그래서 문제는 지금 조용한 전파,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이게 멈춤의 의미가 중요한 건데 몇 가지 조금 디테일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0시 이후에 대중교통을 20%로 줄였는데 30%로 더 줄인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귀가하라는 시그널이에요. 그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면 업무상 야근을 해야 되는 뭐 우리가 이제 필수 인력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예. 이분들이 심야에 퇴근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그럼 이분들은 배차 간격이 늘어짐으로써 밤에 타면은 좀 비어 있었는데 밀집해서 타고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이제 술을 드시고 늦은 기간 없죠, 지금은. 9시 이후에는 집 밖에서 뭔가 이제 술을 드시고 송년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제도 수능이 끝나고 보통은 대학가, 번화가가 흥청망청한데 어제 조용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밤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배차 간격을 더 띄워놓으면 한 차량에 몰리는 사람들은 그렇겠네요. 이게 부득이 그 시간에 예. 가는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저녁 6시 이후를 퇴근길 러시아워라고 부르는데 지금 9시 러시아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한 9시까지 2시간 동안 밥 먹고 반주 마시고 9시 내 그럼 식당에서 다 문 닫으니까 동시에 몰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는 지하철, 버스 붐비고 택시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러시아워가 밀렸을 뿐이지 그럼 또 외부에서 식사를 안 하느냐?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3단계에도 9시까지는 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카페나 제과점은 왜 우리는 앉지도 못하고 테이크아웃만 했는데 식당은 됩니까? 스터디 카페를 문을 닫으니까 패스트푸드에서 학생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학원 가는. 그러니까 이런 맹점들이 있다. 이게 과연 멈추기 위한 실천 방안이 좀 촘촘하게 돼 있는 것이냐. 예. 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서울시나 혹은 전국적인 단위를 관리하는 우리 방역 당국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촘촘한 대책들도 함께 세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도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발생 안 하는 시도가 없고요. 예, 시군구 26개 중에서도 거의 뭐 도서 몇 개 빼놓고는 다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전국적인 소위 말하는 팬데믹은 시작이 됐고 얼마나 각 지자체별로 잘 막아주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건데 예, 그래도 각 지자체장들이 좀 잘 응용을 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를 뭐 3단계까지도 올리겠다는 등, 뭐 2.5단계 하겠다는 등등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조정을 좀 방대본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조정하면서 했으면 어떡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어요. 예. 지금 서울시만 해도
원래 그 중대본에서 수도권에 가야 됐는데 지금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급하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거의 3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가 뭐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중대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협조나 지원의 좀 차질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수능 이후의 상황 앞서서 평론가께서 좀 네.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구에서 수험생 3명이 수능을 치른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사례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죠. 사실은 또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갔던 교사가 예. 지금 확진이 돼서 1, 2, 3교시는 현장에서 시험 감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체된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시험 쳤던 학생들은 다 검사를 또 수능 이후에 오늘 이제 받고 있을 상황인데 여기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확진이 되거나 감독관이 확진이 되거나 또 이제 수능 시험에 몰렸다 흩어지면서 혹시라도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쳤던 사람들끼리의 또 이제 어떤 확산 감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한두 주 정도 지켜보고 나서 이 상황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봐야 되는데 그나마 어제 수능 시험이 질서정연하게 치러졌고 예.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 당장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별로 일부 부분적인 이제 확진들은 나옵니다만 이게 과연 수능 과정에서 이제 접촉에 의한 감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장 외적인 감염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는 40여만 명과 그 학부모 그리고 시험 감독관이 동시에 하루 종일 움직였다가 흩어진 것 치고는 예.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조짐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수능 하루가 끝이 아니다. 대입 전형은 앞으로 2, 3주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예. 이때 상황이 훨씬 불안하고 위험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일관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대학별로 뭐 준비는 하고 있겠고 이제 개인 방역을 스스로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철저하게 대입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1, 2주 혹은 그 이상도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제 계속되고 이제 백신 없이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다 보니 당국에서 참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 발표 외에도 정부가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단계를 올리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방역 기간을 또 따로 잡는다는 것도 좀 예상 바뀌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올리려니까 너무 경제에 이제 타격이 간다고 기간을 잡으면서 이제 자꾸 이제 경각심을 준다는 그런 전략은 뭐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정도의 제한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했던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간이란 긴 기간을 잡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한성인 조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는 그런데 기대하는 것보다 그만큼은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데 기대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국에서는 최소 5개 제약사와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이제 면책, 그러니까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지금 도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같은 방향으로 갈까요? 그럴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능성이 크죠. 이건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좀 이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팔려면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지금 후보 이 군이 그리고 모더나가 있죠, 파이자가 있죠, 노바백스가 있죠, 존슨앤존슨이 있죠. 우선 이 5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코백스라고 해서 우리가 다국적 백신 연대에서 또 1,000만 명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일단 다 합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통상 백신의
일반적인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개발에. 예.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 10년까지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역대 최초로 사실은 몇 개월 만에 백신들을 개발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체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우리 제약사들에게 그 책임을 다 묻지 말아달라. 이것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본도 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이 룰을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여요. 대신에 그러면 이 일반 개인, 시민 입장에선 그 투약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 제약사에 우리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까? 대신 국가 시스템이 이것을 보전하고 보상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체계를 마련하고 나서 예. 계약을 체결하고 보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음 주에 백신 계약 상황과 보급 계획을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됩니다. 예, 우리 정부도 아무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안전 검증까지 거치는데 한 3, 5년, 길면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을 이제 고려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1년 정도로 단축을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 백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느 제약회사가 또 어느 생산업자가 내가 만드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암만 책임을 진다 해도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보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백신 아마 스톱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국가의 부담보다는 백신에 대한 거부,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백신은 과연 안전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국가가 노리는 집단 면역에 해당하는 3천만 명, 우리가 같은 4천만 명이 절대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면 참 과학은 정말 아름다운데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희는 이제 늘 좀 조심스럽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안전이 제일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하지 않으면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백신은 하물며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우리가 꼭 먼저 맞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로나19 소식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보내드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